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팔아먹고 비겁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이완용 같은 삶도 있겠지만은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우리의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18살에 생을 마감하신 유관순 열사 같은 이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신념을 귀중하게 여기신 3.1운동의 꽃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오르고 백두산 높았다. 서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자, 이것은 3.1절을 기리는 3.1운동 노래가 되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속에 면면이 남아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빼앗긴 조국을 다시 되찾고자 목 놓아 외쳤던 3.1운동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기,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5년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10년대, 바로 1910년 8월 29일부터 3.1운동이 벌어지던 1919년 3월 1일까지 요 단계를 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무력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무단 통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어서 그런가요? 보면은 이제 초반에 많이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이라는 자가 파견이 돼서 조선 총독하에 헌병경찰이 우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혔습니다. 당시 헌병경찰 같은 경우는 오늘날 같이 수사하는 권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집행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갑오개혁 이후에 중단됐던 태형이 부활하면서 정말 조선인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야 했던 끔찍한 시기가 바로 1910년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에 의한 양전 사업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겉으로 명목상으로는 조선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토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늘리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된 토지랄지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들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됐고, 실제 조사를 마친 이후에 약 우리 국토의 40% 정도의 토지가 미신고 토지 내지는 불법 토지로 지정이 되어서 조선 총독부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그 땅을 갖다가 어용회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넘겨버리고요.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땅을 직접 소작을 치기도 하지만은 일본에 이민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기후도 비슷하고 이번 기회에 대지주가 될 수 있으니까 헐값으로 넘겨줄 테니까 조선으로 와서 지주가 되세요라는 광고를 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사람도 있는데 일본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은 절대 식민지로 올 이유가 없겠죠.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랄지 소위 말하는 야쿠샤, 깡패, 건달, 이권을 노리는 사기꾼, 이상한 사람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지주계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8.1절 특집 드라마 보면 일본인 지주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라마에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1919년에 우리의 고종임금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고종임금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식혜, 감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이게 감주 한 잔 드시고 주무시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감주 한 잔 드시고 주무셨는데 바로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종 황제께서 암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쭉 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시체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랄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살점이 다 짓물러서 이 이불에 쩍쩍 붙어 나올 정도라고 그랬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100% 독살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외에서 독립의 한 가닥 그 빛이 비춰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외교 독립론이었는데요. 1919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승전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다시는 이런 1차 세계대전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파리 강화 회의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안에 거울의 방에서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자결이라는 것은 약소민족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좀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자라는 건데, 거기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발끈하죠. 뭐야? 그러면 우리 식민지도 해방시켜 주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윌슨이 말을 바꾸자. 그건 아니고 패전국 독일 쪽의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자는 얘기라고 말을 바꿉니다. 근데 중요한 건 1차 대전 때는 일본은 미국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은 사실 듣고 싶은 내용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미국 대통령이 약소민족을 해방시켜 주려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러시아의 레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사회주의의 적은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에서 변형된 괴물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레닌의 주장, 그래서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약소민족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독립을 갈구했는데 그러면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슴 설렘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는 만주에서 기민년이죠. 1919년 기민년 그 1년 전인 1918년 무오년에 무오 독립선언을 만주에서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외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이 됩니다. 당시 와세다 대학교 어문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에서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라는 만세운동을 부른 거죠. 28 독립선언의 초안을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절되게 되지만은 춘원 이광수가 썼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이 초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검거가 되고요. 어디에 가지고 숨겨가지고 오냐면 모자에다 숨겨오죠. 그래서 모자 껍질을 뜯어서 안에다 둘둘 말아갖고 넣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쓰고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민족 대표한테 전해준 거예요. 당시 이름 들어보셨죠? 뭐 최남선이랄지 최린이랄지 손병이랄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은 이 28 독립선언서를 보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죠. 자, 이거 뭐 적의 심장부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이 내 나라 내 땅에서 이 어른들이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정말 가슴 아프고 귀가 빨개진 거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운동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운동을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 인산인 날인 3월 3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승하하신 당일 날 그렇게 시위를 벌이는 거는 좀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럼 그 전날 하자, 3월 2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월 2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주일날 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또 기독교 측의 반발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전날 3월 1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월 1일이 좋은 게 뭐냐면 많은 군중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고종의 인산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장소는 종로, 유동인구가 장 많잖아요. 또 토요일이면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시위를 하자라고 계획이 된 거죠. 그리고 시위 방식은 뭐냐면 절대 비폭력이었습니다. 이 당시 3.1운동의 어떤 그 주장이 뭐냐면 외교 독립론이 바탕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독립시켜주려 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데 우리의 의사를 정당하게 광명정대하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의사만 전 세계에 표현하자라는 비폭력적 의도에서 시작된 시위가 3.1운동이에요. 우리가 총 맞고 칼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날이 왔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그죠.
세조가 세웠던 원각사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서 학생들하고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무단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집회라는 건 학교하고 종교 시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도 세력이 종교 지도자하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만나서 정오에 만나서 뭐 학생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민족 대표가 거기서 이제 만세를 외치고 평화적 시위하자 이루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은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시위를 이끌어야지. 그러면서 한 학생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5등은 자해야 조선은 독립국임과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있던 군중들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전단지와 기미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받아든 우리 백성들의 심장은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세월, 그들의 군홧발에 짓밟힌 그 유린당한 세월이 정말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고 내 손에 들려진 태극기를 보니 울컥하는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린 거죠. 그때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나지막히 소리를 냅니다. 대한독립 만세.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퍼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나와서 종로 일대를 평화적 시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당황한 일본 헌병 경찰들이 말을 타고 와서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극기를 들었더니 오른손을 자르더라. 왼손으로 들었더니 왼손도 자르더라. 그래서 떨어진 태극기를 입으로 물어들어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만세를 외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날은 정말 가슴 아프고 참혹한 날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시작이었고 이때 현장에서 만세를 외치던 분이 우리의 유관순 열사셨습니다.